신학기가 되면 무조건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과 어떻게 통화해야 되는지 몇 개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 그냥 첫날의 통화가 내 아이에 대한 인상을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신학기 선생님과 전화 통화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대사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내가 유치원 현장에서 오래 있었잖아. 아이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가 대충 가늠이 돼. 진짜? 왜냐하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가정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지가 다 예측되기 때문이야. 지금부터 내가 겪었던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해 줄게. 입학 후에 부모와 떨어져서 처음으로 유치원에 오는 날이었어. 남편은 우리 유치원 현장을 잘 모르겠지만 모르지. 특히나 규모가 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하원 지도할 때 전쟁이거든. 왜냐하면 우리 교사들도 아직 이 친구는 뭐 코끼리 1차인지 다람쥐 1차인지 교사도 헷갈리고 아이들도 헷갈려. 그래서 명단을 확인하면서 한 명 한 명 차량을 태워야 되는 날이야. 첫날이니까 정신없는 하루라고 생각하면 돼. 하원을 위해서 우르르 몰려 나온 아이들이 3개의 차량을 통해서 나눠 태워야 되다 보니 원감이 나도 다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막 차량 지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아버님 한 분이 아이를 데리러 오신 것 같더라고. 데리러 오셨는데 우리를 딱 보시더니 딱 돌아서서 구석자리로 딱 가시는 거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현관과 벗어난 곳에 서시는 거야. 나는 그 아버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바로 파악을 했거든. 진짜? 이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 그와 비슷한 시기에 또 어떤 아버님 한 분이 아이를 데리러 왔어. 근데 아직까지 엄마들 얼굴은 알아도 아버님 얼굴까지는 매치가 되지 않는 시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을 탁 넣고 오시더니 가명으로 이야기할게. 저기요, 우리 교사들 보고 저기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저기요, 세영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누군지 신상이 확인이 되어야지 아이를 보내줄 거잖아. 그래서 세영이 아버님이세요? 여쭤봤더니 그럼 아버지지 누굽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이들이 한참 빠져나오던 시간이라서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 두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왜냐면 아이들 정신없는 와중에 태워야 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아버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시지. 세영이 언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눈빛을 교환하고 나 잠시만 올라갔다 올게. 그래서 2층으로 뛰쳐 올라가서 2층 선생님께 아이 준비시켜서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또다시 아이들 차량 지도하는 곳으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또 안 내려옵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버님 지금 준비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다음에 아이들 막 차량 지도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아이가 선생님과 함께 내려왔는데 아빠가 입학한 첫날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머리 꼬라지 마라, 머리 꼬라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야. 머리 상태가 엉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 근데 그러기에는 그렇게 엉망 상태는 아니었거든. 참고로 나는 우리 지안이가 너무 깔끔하게 유치원 하원 차량에서 내리면 저 녀석이 오늘 열심히 안 놀았나? 열심히 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열심히 논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에 이제 몰골이 거짓골을 하고 있거든. 나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뻤단 말이야. 근데 아버님 눈에는 그게 아니었나 봐. 야, 그러니까 우리에겐 저기요. 자식에게는 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야, 머리 꼬라지 봐라, 머리 꼬라지 봐. 마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 아이가 이제 신발 신고 아빠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이 머리를 이렇게 치시면서 인사해라, 인사.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인사 안 하셔. 아이만 인사시키고는 데려가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1차 하원 지도가 끝난 후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 첫 번째 아빠? 첫 번째 저기 구석으로 자리를 이동했었던 아빠가 우리의 바쁜 일정이 끝난 걸 확인하고서야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거야. 실명 이야기해도 되겠지? 시연이 아버님이셨어. 뭐라고 우리에게 인사하냐면 반갑습니다. 올해 솔방울 많이 된 각시연 아빠입니다. 우선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시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바쁘신 줄도 모르고 미리 연락드리지 않고 아이를 데리러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시안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완전 너무 멋있지. 극과 극이네. 그치. 그리고 나서 시연이를 데리고 내려왔다. 근데 시연이가 아빠를 향해서 방긋 웃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에게 오늘 너무 행복했나 보다. 표정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런 아빠가 있다고? 남편 그런 아빠잖아.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본인이 고개 숙여서 인사하시는 거야. 아이에게 인사를 강요하지 않으셨어. 그랬더니 시연이가 아빠가 하는 행동을 보고 본인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날 오후에 회의 시간이었어. 우리의 젊은 20대 초반 아가씨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감 선생님 아까 우리 하원 지도할 때 저기 구석에 서 계시던 아빠 누구 아빠였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시연이 아빠셨어? 그랬더니 그 아빠 너무 소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어떤 포인트에서 아빠가 소심하다고 느꼈니? 우리에게 와서 누구 좀 데리러 왔어요. 내려 보내주세요. 라는 말씀 못 하시고 계속 서 계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너희들이 아직 남자 보는 눈이 없구나. 진짜 없네. 진짜 없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유아교육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남자 보는 눈을 가르쳐야겠다 하면서, 시연이 아빠는 정말 배려가 몸에 배어 있으신 분, 그리고 상황의 맥락을 읽어내실 수 있는 지성을 가지신 분 같아. 그 아빠는 그 상황을 읽고 계셨던 거야. 그리고 좋은 아빠일 거라는 것은 그저 예측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남편일 것이 확신감이 들더라고. 그리고 시연이는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겠구나가 유추가 되었어. 와, 그 하루를 보고. 역시나 내 예상은 그대로였어. 세영이는 친구들과의 놀이 속에서 불협화음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친구들을 기다려주지 않아. 그리고 친구들에게 야라고 말을 해. 그리고 끊임없이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비난 섞인 말을 내뱉다. 아, 트러블이 계속 생기는구나. 근데 첫날부터 야, 너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말하니까 언뜻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사회성이 더 높아 보이지. 그렇지. 그런데 시연이는 첫날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아이였어. 그런데도 나는 시연이가 갈수록 빛나는 아이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어. 왜? 아빠의 모습에서 다 보이더라고. 역시나 시연이는 친구들의 놀이에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눈치껏 기다릴 줄도 알고 기꺼이 기다려주고, 친구들에게 야라는 말을 절대로 건네지 않고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늘 친절하고 배려 깊는 놀이를 했어. 그리고 3년은 우리 유치원 다녔는데 7세 때는 우리 솔립관에 왕자님으로 등극하셔서 여자친구들이 다른 남자친구들한테는 너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막 구박을 하다가도 시연이 앞에만 가면 예쁜 공주님이 되는 거야. 잘 보이고 싶어서. 왜냐면 시연이가 근사했거든. 진짜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더라고. 그래.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은 말로 가르쳐서가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배워나가고 있구나. 그럼. 시연이의 담임 선생님이 학기 초에 시연이 아빠와 상담을 했대. 엄마가 바쁘셨거든. 그런데 우리 담임 역시도 완전 시연이 아빠의 인격을 바로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매번 시연이 아빠 너무 멋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입학한 지 한 달 정도쯤 되었을 때 시연이 엄마랑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어머니 우리 선생님들이 뽑은 멋진 아빠 1등이에요. 어쩜 이렇게 멋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시연이 엄마의 반응은? 아, 선생님 아니에요. 같이 살아보셔야지 알아요. 그 연출된 거예요. 그 가식이에요.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 부부가 참 많이 닮아 있더라고.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 선생님 저희 남편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원감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시연이 아빠에게 전하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했다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방성이네. 엄마도 너무 훌륭하신 거야. 시연이는 3년 내내 그냥 친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아이였어. 아, 그럼 시연이가 내뱉는 말들은 진짜 근사했겠네. 엄마 아빠를 다 닮았지. 전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는 거야. 아니에요. 원감 선생님 살아봐야지 알아요. 굳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 물론 엄마는 이 말이 겸손이었을 거야. 그래. 네 남편 흉보는 건 결국엔 내 아이의 아빠를 흉보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러 오셔서 하시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도 이 아이가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지가 우리가 유추가 되거든. 5살이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오셨어. 그런데 아이가 신발을 신지 않고 엄마랑 선생님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신발을 신겨주려고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요, 원감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더니 본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 신발을 신겨주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시는 모습을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야. 엄마는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현관에서 코너를 탁 도시더니 아이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신발은 스스로 신는 거야. 네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서 원감 선생님이 왜 무릎을 꿇게 하니 다음번에 스스로 신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너무 멋있지 않아? 사실 많은 엄마들이 우리 교사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을 꿇은 채로 신발을 신겨주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거든. 마치 그 역할이 당연히 우리의 몫이라는 듯. 우리는 그런 사소한 차이에서도 이 아이 부모가 어떤 배려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가 조금 가늠이 돼.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차 안에서 교무실로 전화를 하시는 거야. 지금 현관 앞인데 아이 좀 내보내주세요. 그럼 어떻게 아이만 내보내니? 아이 손잡고 입구의 문까지 내가 데리러 나간단 말이야. 그럼 이런 부모들이 있어. 보조 속에 창문만 쫙 내려서 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빨리 타! 이렇게 하거든. 그럼 내가 보조석 문 열어서 아이 태워서 문 닫아서 잘 가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물론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떤 부모님도 계시냐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바로 차량에서 내리시는 거야. 그리고는 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냥 보내주셔도 되는데 직접 데려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는 본인이 차 문 열어서 아이 태워서 벨트 채워서 한 번 더 인사한 다음에 차를 타고 가시는 부모님도 계셔. 그럼 나는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삶 속에서의 배려의 형태가. 그리고 교실 안에서 또래들과의 관계에는 역시나 부모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거. 너는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겠구나. 신학기가 되면 무조건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과 어떻게 통화해야 되는지 몇 개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 그냥 첫날의 통화가 내 아이에 대한 인상을 좌우할 수 있다. 우리는 신학기라서 아직까지 아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기 전이야. 파악하기 전이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끊임없이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님이 계셔. 이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 물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나처럼 엄마가 된 선생님들은 이해해. 하지만 선생님들의 경력에 따라서 그리고 각 개인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다 다르거든. 그렇지.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도 생각하셔. 엄마가 계속 걱정하네.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뭐야. 엄청 힘든 아이가 우리 반이 되었네.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있었네. 역시나 너무 힘든 아이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선입견이 바로 생기는 거야. 굳이 내 아이와 선생님과의 첫 만남에서 왜 굳이 안 좋은 이야기로 우리 아이 이미지를 고착시켜 버리냐는 거야. 걱정하는 말 최대한으로 줄여라. 그렇다고 하여 또 너무 또 잘난 척 하시면 안 돼. 이것도 잘하고요. 이것도 멋있고요. 저에게는 최고의 아이고요. 물론 좋아. 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면서 100점짜리 아이를 상상했는데 의외로 만났는데 90점이면 그 약간 실망스럽거든. 그래서 또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것도 별로다. 그리고 또 어떤 부모가 있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거든. 어떤 요구?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화내지 마세요. 말씀하실 때는 꼭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유치원에서 새로운 음식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 나름의 교수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을 텐데도 엄마는 지레짐작 우리 아이 그런 거 못 먹으니까 절대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엄마들이 있거든. 그걸 조금 더 넘어서면 자칫 갑질처럼 느껴지기도 해. 특히나 한 엄마가 기억이 남는데 자기 아이는 화내면서 이야기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절대로 화를 내지 말래. 나도 감정을 실어서 화를 내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화는 내야 돼. 잘못했을 때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근데 엄마는 자기 아이에게 그렇게도 화내지 말래. 나는 그 엄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요구가 과연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아이 인생에 꽃길을 깔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끊임없이 선생님에게 아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그 담임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제3자로 지켜봐지잖아. 담임이 어떤 것에만 애를 쓰고 있냐면 그 엄마가 요구했었던 것이 관찰될 수 있는 방법에만 에너지를 쓰시는 거야. 인생에는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있잖아. 있지.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한 에너지만 쓰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향한 웃음, 격려, 칭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는 거야. 엄마가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유치원 교육기관에서는 물론 성취와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도 아이는 성장해. 너무나 중요한 가치지. 하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야.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배우거든. 그런데 실패와 좌절과 고난에 아이가 무너지면 안 돼. 무릎 꿇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나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부모와 선생님은 한 팀이 되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써야 돼. 부모가 선생님에게 끊임없이 요구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학기 선생님과 전화통화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대사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진리고 정답은 아니야. 그런데 나는 다만 현장의 교사로서 이런 엄마들의 전화를 받았을 때가 가장 좋더라. 그리고 아이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이 넘치더라. 그런 기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경험 데이터네. 본인의 아이를 잘난 척 하지 않으셔. 하지만 깎아내리지도 않으셔. 요구도 하지 않으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선생님, 저는 엄마니까 사실 제 아이가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원에서의 단체 생활에서는 분명 미숙함과 부족함이 있을 것을 압니다. 언제든 부족한 점, 개선해야 되는 점, 고쳐야 되는 점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연락 주세요. 아이를 지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선생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을 도와서 가정에서도 열심히 함께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본인의 부탁만 하고 또 끝나지도 않으셔. 우리에 대한 칭찬도 해주셔. 선생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신뢰가 갑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들이 계시거든. 그러면 내가 사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신다고? 실망시키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에게 한 번 더 눈 마주쳐주고 한 번 더 격려와 칭찬의 언어를 내뱉었던 것 같아. 왜냐면 저렇게 나를 믿어주시는 엄마에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거든. 칭찬 한 숟가락이 선생님을 바꾸네. 그럼. 그런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요구만 하는 어머니들께는 그 요구에 적합한 행동만 하지, 칭찬과 격려의 응원의 언어는 사실, 자리를 차지하지 않더라. 왜냐면 총량의 법칙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건 내가 매년 우리 선생님들께 했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교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언어인 것 같긴 해.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하는 올 1년이 행복하고 즐겁고 성취로 가득하시길 바래요. 하지만 선생님의 몸과 마음도 꼭 잘 챙기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거든. 그러니까 내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으라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도 선생님 개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하는 인사말을 꼭 전한단 말이야. 초등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기초조사서라고 하는 걸 적어서 낸단 말이야. 그때 학교나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적는 란이 있어. 거기에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 한 번도 적어본 적 없어. 아이들의 교육도 너무 중요하지만 선생님 개인의 몸과 마음을 꼭 잘 챙기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거든. 그래서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해주셨어. 내가 기초조사서에 썼었던 그 내용이 정말 오랜 시간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왜냐면 대다수의 엄마들이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만 적는 것 같더라고. 이런 부모님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 가정 속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 있구나. 가정교육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 속의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잘못한 점이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아니?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잘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아이가 근사한 행동을 했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 잘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부모가 교사에게 너무 무례한 경우들이 있어.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 우리를
존경해달라고는 말하지 않아. 하지만 존중해야 해. 내 아이의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그 존중이 무너진 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가 실수했을 때 역시 부모에게서 저렇게 배웠구나.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거 신학기 우리 부모의 모습에서 우리 아이 1년 동안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물론 성숙도가 높은 선생님들은 그 하나의 행동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직 어린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성숙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랬을 때 굳이 보여주지 않아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내 아이에 대한 선입견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잘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부모가 선생님에게 잘하면 그 영향력이 어쩔 수 없이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과 아이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거든. 이거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입학식 날 바쁜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우리 아이 이것 좀 도와주시고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야기하셔도 선생님 아직까지 머릿속에 하나도 넣으실 수 없어.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굳이 부탁할 내용이 있을 때는 한 달 정도 좀 지나서 부탁하고 한 달 되기 전에는 그저 선생님이 좋은 항해사가 되어서 항해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와 응원의 말을 많이 해드리면 어떨까?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이의 원생활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듣고 나서 그냥 내가 부모라면 한 달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 남편. 정말이야. 그리고 내 아이가 한 달 동안 어떤 모습으로 집에 오는지 표정 그냥 그 아이가 하는 말을 계속 들어주는 거.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냥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땐 그때 상담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요청하기 전에 엄마와 선생님과의 라포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 선생님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를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하실 거야. 그 라포를 형성하는 데는 부모의 모습, 친절함, 배려가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